안녕하세요. 11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수요일 영상에서 후원해 주신 분 호명만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영상 네이버 카카오페이 영상에서 NKLAQ님이 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호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삼성 SD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우리가 바닥 추세선을 긋고 상당 추세선을 긋고 그러고 나서 검은 선으로 1파랑 3파랑 선을 걷었는데 지금 선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다 지우고 두 가지만 거놓을게요. 어떤 거냐면 일단 1파랑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파랑 3파랑 일단 1파의 고점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삼성 SDI를 1파, 2파, 3파, 4파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다시 한번 그어 드릴게요. 그래서 1파의 고점이랑 3파의 고점 라인을 이렇게 하나를 긋을 수가 있고요. 똑같이 수평선으로 요거를 하나 선을 만들어서 헷갈리니까 2파의 저점이 여기죠. 맞나요? 잠깐만요. 예, 여기 맞죠? 예. 19만 6천 원이죠. 잠깐만요. 선이 또 잠깐만요. 이렇게 됐죠?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서 좀 삐뚤어진 것 같아서 이거를 그대로 이어서 2파의 저점이랑 이렇게 해서 수평 라인을 이렇게만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일단 삼성 SDI랑 코스모 신소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봤었죠. 네, 이렇게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파이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2파이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만약에 2파랑 4파랑 조정 길이가 같다라 그러면 이걸 그대로 2파를 그냥 그대로 찝어서 올려볼까요? 그냥 이렇게 찝어서 올리면 31만 6천 원까지도 일단 밀릴 수 있다라고 본 건데 지금 금액적으로는 좀 더 밀렸죠. 일단 이렇게 밀릴 거라고 봤는데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적인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간 조정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기간 조정이니까 예를 들면 기간 조정도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내린다라 그러면 일단은 기간 조정은 아직도 조금 덜 오긴 했죠. 여기까지니까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 아직 조금은 남아 보이는데 가격 조정은 우리가 이제 옆으로 기어주길 바랬었잖아요. 그쵸? 원로 떨어지더라도 옆으로 기어서 요 검은선 라인에 닿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장이 안 좋게 진행이 되면서 일단 요 검은선 라인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이탈을 했죠. 어쨌건 뭐 목요일까지는 잘 버텼는데 금요일 날 급락이 한번 또 나오면서 4.47% 하락이 나오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 어쨌건 얘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락 구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하락 구간 내내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삼성 SDI도 설마
1파의 고점, 여기까지 정말 다른 종목들이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이따가 볼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1파의 고점까지 내려왔고, 지금 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LG엔솔까지는 아닌데 LG엔솔도 지금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오면 그냥 5파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1파의 고점까지 내려온다라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2파가 되는 거라서 얘는 23만 4천 원까지는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봐야죠. 다음 주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 검은색 라인을 살짝 이탈한 거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월요일 날이라도 요 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검은색 라인을 아마 올라타는 시도는 나올 거예요. 신라 올라가려는 시도를 나오는데, 여기서 부딪히고 부딪혔다가 밀리느냐, 아니면 여기를 검은선 라인을 넘어가서 지지를 받고 재상승을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5파의 시작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삼성 SDI한테는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봤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 주도 그랬을 겁니다. 가격 조정은 요걸로 마무리하고 좀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좀 버텨주고 검은선을 닫고, 그러고 나서 상승이 나오면 더 이쁜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봤는데, 일단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장도 안 잡았고 여러모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 B, C 이렇게 ABC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피보나치 수치를 보는 그거를 배웠어요.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도 주시고 아는 지인분도 전화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4파부터 얘가 일단 2파서부터 3파가 일단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저는 라인을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8.2%가 38.2%가 요거고, 50%가 요거고, 61.8%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38.2% 밑으로는 좀 빠진 거죠. 지금 현재 38.2%가 요 29만 4천 원 라인인데, 요 라인을 지금 살짝 이탈한 케이스고, 만약에 50%까지 조정이 나온다라 그러면 27만 5천 원, 그리고 61.8%까지 밀린다라 그러면 25만 6천 원인데, 일단 월요일 날은 제가 볼 때는 뭐 나스닥도 그렇고 일단 기술적 반등이 또 한번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예상대로 항상 가진 않지만, 그래도 나스닥도 밑에서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도 떨어질 자리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는 그래도 최소 기술적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또 한 번 또 쌍바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 SDI도 ABC가 나왔지만, ABC가 나왔다고 뭐 거의 나왔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올라가려다가 다시 한번 또 쌍바닥을 찍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일단 지수가 받쳐주면 아무래도 2차 종목들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피보나치 조정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름대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일봉상 구름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봤을 때는 기준선이죠. 기준선이 탄탄하게 밑에 있고, 아직 전환선에서 떨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조금만 옆으로 기어주다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았는데, 하락이 나오니까 거의 뭐 기준선이 머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선 밑으로 살짝 이탈을 했는데 기준선을 일단 빨리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환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또 전환선이 내려오면서 기준선하고 데드 크로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해주면 이 전환선도 머리를 들겠죠. 머리를 들고 상방으로 들 수 있으니까. 주봉을 안 봤나요? 주봉을 좀 잠깐 볼까요? 주봉이 저번 주까지 이렇게 양봉 5선을 지키면서 주봉상 요 120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연타를 건드리고 이번 주에 우리는 네 번째는 넘자라고 했었는데 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락이 나왔죠. 건드리긴 했어요. 그래도 건드리긴 했습니다. 네 번이나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 근데 뭐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 음봉이 8% 음봉인데 거래량은 줄었죠. 뭐 음봉이 나와서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줄었다. 뭐 그 정도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는 뭐 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연봉이나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연봉. 음봉 4개 후에 올해는 바닥에서부터 밑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 올해 안에는 최소한 이 음봉의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게 좋겠죠. 올해 안에. 올해라 봐야 이제 뭐 12월 달 다음 주 일주일에다가 12월 달 뭐 한 달 남았어요. 그래서 이 최소한 이 음봉의 절반 정도는 회복해 줘야 내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한 달 내내 쫙 힘내 가지고 뭐 여기까지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 뭐 게임 끝인데 그거는 일단 뭐 생각하지 마시고 절반이라도 회복하는 올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 자 일단 뭐 코스모 신소재를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가 우리가 1파라고 생각을 했고 2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1파의 고점을 넘으면서 3파가 나왔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만 됐을 때만 해도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인데 1파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얘는 파동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29,500원에서 65,000원까지 여기를 그냥 1파로 보면 됩니다. 29,500원에서 65,000원이면 그래도 100% 이상 1파가 나온 거예요. 좋은 거래니까요. 3파를 기대해 봐도 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29,500원 전 저점을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라 그러면 1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저점을 깨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쵸? 2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파 조정이 끝나게 되면 3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2파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조정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500원에서 65,3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일단 우리가 1파가 나오고 2파 조정이 38.2%만 조정받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50%만 받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61.8%까지도 이러고도 갈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거의 뭐 90%까지 내려왔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디냐고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렇게 갔잖아요. 포스코홀딩스가. 예. 포스코홀딩스가 그렇게 갔다. 한번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자, 포스코홀딩스 과거에 이때죠. 예. 이때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1파, 2파, 아우, 얘도 피보나치 수치로 보게 되면 과거입니다. 과거를 해봐야 얼마도 안 돼요. 올해예요, 올해. 올 3월이니까. 얘도 그때 당시에 피보나치 수치로는 정확히 안 했지만 여기를 1파로 이렇게 봤으면 여기가 38.2%, 여기가 50%, 여기 61.8%인데 더 밑으로 내려왔죠. 그 와중에 더 내려갔어요. 아, 갔구나. 그러고 나서. 네. 아, 더 내려왔죠? 거의 다 내려왔었어요. 22만 7,500원인데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23만 원. 한 다섯 호가 남겨놓고 거의 90% 이하로. 네, 죄송합니다. 거의 90%, 95% 가까이 빠졌다가 움직였죠. 일단 요거는 뭐, 일단 뭐, 괜히 코스모 신소재 보고 있는데 괜히 뭐 90%까지 빠진 얘기 하면 괜히 또 김새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얼추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크게 보면 요 라인이 어디냐면 38.2%고요. 여기가 50% 라인보다도 금요일 날 한 번 더 빠지면서 여기가 61만 8천 원이거든요. 예, 여기가 61.8%.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43,600원이에요. 아직 61.8%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한 60%, 한 58%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굳이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굳이 뭐 61.8%까지 안 내려고 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닥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잖아요. 그죠? 검은 선으로 바닥에서부터 쭉 거서 지금 바닥 추세선 라인까지도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라인을 좀 지지를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죠.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A라고 봤고요. 예, 여기가 B로 보고, 예, A, B, C로 보고, 그래 플랫 한번 쌍바닥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이제 나름 생각을 했었는데 월요일 날, 예, 하락이 나오고 화요일 날쯤에 여기서 이제 거의 쌍바닥을 찍었거든요. 예, 그리고 수요일 날도 살짝 이탈했지만 목요일 날 얘가 이제 목요일 날은 다 웬만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서 금요일 날 폭락할 때 다시 한 번 더 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5일 내내 빠지면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진짜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예, 거래량이 없다. 올라갈 때 거래량은 나왔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봉 있잖아요. 이 거래량 실린 이 봉, 예, 이 봉에 거의 하단까지도 내려왔거든요. 예. 이건 좀 너무 오바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수목금 지금 이 수목금 이 3일 떨어진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솔직히. 예. 이러다가 올라간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예, 과거에 이제 포스코 퓨처행강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던 봉이 있었는데 그 밑으로도 이탈했다가 포스코 퓨처엠을 좀 잠깐 볼까요? 우리가 과거에, 예, 이때죠. 거래량이 실렸던 봉이 과거에 올해 7월이에요. 올해 7월. 예, 이 봉이 장대항봉이 이 봉에 거래량이 엄청난 게 거래량이 터진 봉이었거든요. 과거에 보면 없잖아요, 거의. 그쵸? 과거에도 없었잖아요, 그쵸? 과거에도 없는 가격력 큰 봉인데 설마 이 봉에
그 뒤로 가겠지라고 이제 봤었는데 이봉 이후로 쭉 한번 보게 되면 여기 하단도 하단 피처행 같은 경우도 여기 저가죠. 여기 저가를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탈을 했다가도 올라갔다가도 다시 한번 여기를 또 이탈을 했었죠. 이탈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저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만약에 이 봉 있죠? 이 봉을 믿어야 됩니다. 이 봉을 믿고 지금 현재 얘는 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고 지금 요 라인을 살짝 이탈을 한 케이스긴 하지만은 여기서 요 검은색 라인을 좀 지지받고 아니면 요 240선 지지를 받고 이게 240선이 우하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봉상 가장 강력한 장기 이평선인데 이평선을 우하향일 때 도파를 한 경우는 거의 뭐 상단위로 한 15% 그 라인에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40선도 내려왔고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온다라 그러면 새로운 3파가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쭉 여기서부터 쭉 빠지는 동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음 주는 오히려 더 상승에 대한 무게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십니다. 아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65,000원까지 갔다가 또 2만원이 쑥 빠지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이 조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진정한 3파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요때 매도했다가 요때 사면 어떻겠냐고요? 뭐 그걸 알면은 뭐 떼돈 벌었겠죠. 그쵸? 자, 삼성 SDI랑 코스모 신소재는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